자, 이번에는 폴리웨븐 사이트에서 텍스처를 갖고 와서 지금 이거는 지금 스페큘러 더 추가로 한번 더 넣어봤던 거고, 여기 이제 요 네 번째면은 폴리헤븐에서 텍스처를 갖고 와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폴리헤븐 사이트 들어와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재질을 좀 한번 넣어 볼 건데, 이번에는 어떤 것까지 한번 해볼 거냐면은 헤이트 맵, 일명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거를 좀 한번 사용을 해서 해볼 거라서 여기도 지금 요 벽돌 요런 거 있으니까 자, 좀 더 이런 질감 효과가 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거까지는 조금 요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약간 좀 요렇게 표면 요런 것들 좀 한번 선택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텍스처 요런 거 질감 사용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니까 요거를 일단 여기 뭐 블렌더라고 좀 되어 있는데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으니까 일단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선택해서 하나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자, 요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운 받으면 자, 압축 풀어 주시고요. 압축은 여러분들 각자 관리하는 분에다가 자, 압축까지 이제 풀어 주시고 나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이 블렌더 파일인데 저희가 이제 블렌더를 쓰는 건 아니니까 여기 텍스처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디퓨즈 맵이랑 디스플레이스 맵이랑 노멀 맵이랑 러프니스 맵 이렇게 네 개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게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미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요 네 개의 이미지가 갖고 오는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이게 이제 헤이트 맵이라고 그래요. 포토샵에서 그 헤이트 맵, 범프 그 맵을 추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페에서도 헤이트라는 부분이 있죠. 헤이트에다가 요런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런 이미지를.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말고 따로 스피어를 만들어서 저 이미지를 여기다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자, 저 재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하이퍼 쉐이드에서 요거 눌러주시면 요거 눌러주시면 여기 노드 창이 지워지죠. 아니면은 요거 플러스 요거 더 눌러서 여기 노드 창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하나 불러주시고, 자, 다운받은 이미지를 다 적용시켜 줍니다. 일단 베이스 컬러에다가 파일 들어가서 아까 그 다운받은 이미지에 보다 보면은 디퓨즈 맵이라고 있어요. 자, 디퓨즈라고 있어요. 요 이미지를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씩 적용을 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졌죠. 자, 이번에는 노멀에다가 넣어줄게요. 노멀. 여기 또 지오메트리 가서 범프 매핑에다가 노멀 맵 넣어주세요. 얘는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로 바꿔주시고
파일은 노멀 맵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굉장히 느낌이 돌출돼 보이죠? 그 다음에 러프니스 있으니까 러프니스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니스는 여기 스페큘러 보면은 러프니스가 있어요. 지금 현재 0.2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건 디폴트 값이고, 여기 파일에다가 러프니스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러프니스 파일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돌 느낌이 만들어지죠.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하나 남았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그거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사용하는 방법은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없고, 여기 보면은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2 SG라고 있는데, 자, 여기 안에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쉐이더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 요거 선택하면 여기 오른쪽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머테리얼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요거 눌러서 보면, 여기 누르고 파일 들어가면은 여기 밑에 노드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돼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쉐이더라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냐면 디스플레이스 얼마만큼 더 튀어나오게 해줄 것이냐,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다가 아까 그 다운받은 파일 안에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있어요. 아까 다운받은 거에 보면은 여기 DISP라고 있습니다. DISP 요거. 자, 얘를 적용을 시켜주면 지금 뭐 여기나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렌더링을 했을 경우 티가 납니다. 여기 머테리얼 뷰 여기에서도 지금은 하드웨어로 잡혀 있는데, 자, 얘가 아놀드로 들어갔을 경우, 여기를 아놀드로 바꿔줬을 경우, 자, 여기서도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네요. 요 부분.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둥근 스피어인데 렌더링을 해서 보면은, 자, 요렇게 나와요. 자, 스피어가 찌그러져서 나오는데 지금 모양이 뭐 그렇게 좀 이상하죠. 자, 얘를 자, 좀 다르게 한번 좀 더 면을 좀 많이 생성을 해서 볼게요. 면을 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자, 요거 스무스를 넣어서 보거나 3번 눌러서 한번 보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차라리 3번 눌러서 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일단은 면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해주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보이니까 뭐 지금 이 상태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요대로 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생각보다 뭐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쉐이더 여기서, 자, 요 스케일 부분을 줄여주면 작아져요. 훨씬 더 오돌도돌거리는, 표면이 오돌도돌거리는 이런 모양들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면이 많아져야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요거. 근데 우리가 뭐 굳이 언리얼이나 이런 엔진 쪽에다가 넣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가 렌더링을 할 때 이걸 다 계산하면서 읽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렌더링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느낌 좀 볼 때 아니면은 작은 이제 렌더링을 이제 애니메이션용이라든지 광고용이라든지 영화용 방송용 이런 거 할 때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조금씩은 넣어줘요. 왜냐하면 표면이 좀 오돌오돌하게 아니면은 캐릭터가 뭐 벨벳이라든지 이제 털옷을 입고 있을 때 텍스처만으로도 그 정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에서는 자 요런 느낌도 간혹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자, 그 여러분들 폴리헤이븐에서 보는 그런 이제 텍스처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주사위 그 주사위 그 면 요번에 숫자 4가 들어갈 건데 그 숫자 4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 요 이제 텍스처들을 사용을 해서 넣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번에는 그 주사위 눈을 그러니까 펜툴로 좀 그려서 모양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얘는 이제 됐으니까 좀 치워주시고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포토샵 열어 주시고요. 다시 컬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다운받았던 거 여기에 일단 디퓨즈 맵을 배치를 좀 해주죠.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자, 요거 같은 위치가 사이즈도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가져올 때 어느 정도 위치를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노멀 맵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노멀 맵. 노멀 맵 갖고 오고 여기 OK 눌러서 갖고 와 주시고요. 이게 EXR 파일이라서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사이즈를 배치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고 얘는 노멀 맵 쪽으로 갑니다. 여기 노멀 맵에다가 배치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러프니스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러프니스. 러프니스도 뭐 요런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자 얘는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러프니스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스페큘러 부분이잖아요. 스페큘러 부분이라서 자 굳이 넣어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넣어줄 것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노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텍스처 요거 아이고 얘는 노멀이니까 텍스처 저장해 주시고 노멀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마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면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텍스처의 노멀에 러프니스가 블랙이라서 러프니스라기보다 스페큘러 부분이 블랙이라서 여기 조금 색을 밝게 좀 넣어 볼게요. 약간 색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은 요런 것들이 생겨요. 요거 이미지를 그냥 여기다가 다운을 받아서 포토샵에다 넣어주게 되면 요 마크가 뜨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얘기해서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글씨 있는 부분을, 이번에는 이 글씨 있는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쯤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편집이 가능해져요. 편집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그대로 여기 스페큘러 텍스처로 들어가 주게 되면은 반사율이 엄청 심해집니다. 반사율이. 그래서 자, 얘는 밝으니까 요거 뒤집어 줄 수도 없어요. 색깔을 컨트롤 시프트 I 눌러도, 컨트롤 I를 눌러도 색을 자, 뒤집어졌네요. 자, 지금 요 색깔이 아예 뒤집어졌네요. 그 퍼센트 반대 색깔로. 그래서 지금 블랙 요렇게 들어가지면은 스페큘러가 조금 들어가지는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그래서 마야에서 한번 리프레시로 다시 한번 불러와 주시고, 리프레시로 다시 한번 불러와서 보면은 여기 이제 러프니스라기보다 스페큘러 맵까지 적용이 된 거예요. 러프니스도 좀 같이 들어가져 있어서 러프니스를 좀 빼고, 러프니스를 뺐더니 여기는 또 이렇게 입체 느낌이 나는 것처럼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라이트가 요거를 집어넣었더니 그렇게 좀 모양이 잘 안 나서 라이트를 직접 이 렌더링이라는 탭에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좀 사용을 해주시면, 요거 언리얼에도 있죠. 이렇게 놔주시면 요 그림자 부분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라이트 세기도 이제 한 5 정도 넣어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디렉셔널 라이트를 좀 사용을 하면요, 여기 그림자 이제 노멀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이제 여기다가 펜 툴로 좀 그려서, 자, 뭐 클로버 모양이든 아니면 하트 모양이든 그려가지고
자, 4개 모양을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컬러맵 쪽에다가 여기 자, 펜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자, 펜툴 어느 정도 좀 잘 다룰 줄 아셔야 돼요. 펜툴을. 그래서 여기 펜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 펜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클릭을 하면 점이 생겨요. 근데 점이라고 진짜 말 그대로 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 라인이 생기는 건데 자, 일단은 여기 위에 보면은 자, 펜툴을 선택하면 여기를 이제 옵션 바라고 얘기를 해요. 옵션 바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패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쉐입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자, 패스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무조건 패스로만 쓸 거예요. 패스로만. 꼭 정답은 아니에요. 무조건 패스로만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 수업을 좀 같이 맞춰가기 위해서 여기 무조건 패스로만 할 겁니다. 왜냐면 이 패스 얘는 이제 이걸로 도형을 그리게 되면은 얘로 선택 툴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마스크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쉐입 도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쉐입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셀렉션 마스크 쉐입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바로 선택 버튼이 생기기 때문에 패스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 하나만 좀 잘 지켜주면 됩니다. 요거 도형과 내가 펜툴로 모양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모양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또 펜툴로 여기에다가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요. 자, 지금 뭐예요? 여기 네모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 겹친 부분은 구멍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도 요거 두 개도 두 개의 도형이 겹쳐 있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겹쳐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얘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자, 일단은 저거는 뭐 다른 모양을 만들 때 쓰면 되겠지만 일단 여기다가 크로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그냥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 선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곡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하게 되면 또 곡선이 생겨요. 근데 자, 여기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또 한번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주면 곡선이 생기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꺾이는 직선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 꺾이는 직선을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Alt키를 누르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던 핸들, 요거를 이제 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핸들이. 그리고 여기를 이제 찍어주면 이쪽 방향으로 직선, 이렇게 꺾이는, 바로 곡선에서 꺾이는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자, 요거 없앨 때는 ESC 두 번 눌러주면 됩니다. ESC 두 번 눌러주면 없어지고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클로버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위에 클로버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포인트 찍고 위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어차피 뭐 꽃잎처럼 생겨주면 되고 아니면 둥글게 해줄 거면은 둥글게 갈 거다. 그럼 여기 옆에서 한번 드래그, 위에서 드래그, 오른쪽에서 드래그.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니까. 방향은 여기 찍었고 얘는 위로,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위로, 오른쪽으로, 다시 위로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버려요.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위로 오른쪽으로 여기 오른쪽으로
아래로 왼쪽으로 클릭. 얘는 여기서 이제 좀 요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되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핸들을 해서 좀 둥글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똑같아요. Alt 키 누르고 다시 드래그 해주면 돼요. 점을 잡고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거기에 양쪽 핸들이 생기면서 둥글게 선이 곡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Alt 키 누르고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여기 점 찍고 얘는 드래그 그리고 Alt 키 누르고 또 점 찍고 그리고 나서 아까랑 똑같아요.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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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주면 이렇게 이제 클로버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점 잡고 수정을 할 때는 여기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흰색 커서로 바뀌어요. 컨트롤 키. 얘를 그냥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점이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요거. 이 상태에서 움직여 줄 수 있고요. 핸들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좀 더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점 잡고 이렇게 조절. 이렇게 해서 모양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얘는 이렇게 이제 패스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내가 이거를 내가 직접 그렸으니까 나중에 요거를 도형으로 쓴다든지 선택 툴로 쓴다든지 마스크로 사용을 하고 싶을 나중에 사용을 하고 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자 쉐입 도형으로 바꿔 놓을 거예요. 자 여기 쉐입 눌러서 위에 옵션 바에서 쉐입 눌러서 도형으로 먼저 바꿔줍니다. 이렇게 도형을 바꿔놓고 ESC 두 번 눌러주시면 돼요. ESC. 자, 이번에는 하트를 그려볼 건데, 하트는 일단 요 원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으로. 자, 이 원을 가지고 펜 툴을 또 사용을 해서 모양을 다듬어 줄 거예요. 먼저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원을. 그리고 나서 펜 툴로 갑니다. 자, 요거 이제 하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형 툴을 자, 펜 툴로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죠. 여기에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보면 이게 점들을 각각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원에 점이 그래서 원을 보면은 지금 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서 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 점은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그럼 양쪽에 핸들이 사라지면서 뾰족해져요. 그죠? 여기 아래점은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뾰족해집니다. 자, 위에 있는 점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위에 있는 점을 가운데까지 내려주세요. 원 가운데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펜툴이죠. 지금 현재 펜툴로 양쪽에 요 핸들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양쪽 핸들을 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양쪽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살짝 내려주면 하트가 만들어져요. 이게 도형 툴을 펜 툴로 수정하는 방법, 다듬는 방법.
으로 모양을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요 두 개 정도만 펜툴 연습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어려운 도형 같은 거 하나하나씩, 아니면 도형, 그러니까 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무슨 회사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 하기는 하는데, 자, 일단 저희는 이제 포토샵 과정에서는 포토샵 요 정도만 좀 다뤄 주셔도, 웬만한 건 이제 이미지 합성이나 펜툴 다루는 방법 이런 것만 좀 해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